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게 유력해졌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도가 지난 2012년부터 이제 등재 추진단을 설립하며 준비를 해왔는데요. 작년에 신청서를 냈는데 최근에 지금 소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려면은 이 국제기념물 유적협회 이걸 이제 이코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코모스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봤더니만은 등재 권고 이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 등재 여부는 이제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제39차 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게 속보 형식으로 계속 들렸는데, 네네.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어느 곳들이 포함되는지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주 쪽에는 공산성하고요, 또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요. 부여로 가서 이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또 능산리 고분군,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부여 나성 이런 게 포함되고 전라북도 익산의 그 왕궁리 유적하고 미륵사지 해서 모두 8개입니다. 이코모스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가운데 2가지 기준을 이 충족을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8곳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가 이제 되면은 이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또 이들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들이 백제의 고도에 산다 이런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자긍심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그동안에 이제 백제가 패망국으로 폄하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좀 퇴색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진정한 어떤 참모습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도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든지 그동안 이 물밑에서 꾸준히 노력한 이분들에 대한 노고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네. 겉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이글스입니다. 하나이글스 인기가 치솟으면서 드디어 이제 암표상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뭐 어제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 어린이 입장권마저 지금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해서 이제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4명을 현장에서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뭐 이 암표라는 것이 빠르게 몰래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뭐 경찰력도 지금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달 18일부터 그 NC 다이노스 전을 시작으로 해서 롯데 자이언츠 경기 어제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매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암패가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에 팔렸습니까? 네, 어제 그 경찰에 잡힌 사람들은 이 8,000원짜리 입장곡을 2만 원에 지금 파는 경우가 지금 적발됐는데 2만 원, 3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가 이분들한테는 범칙금이 16만 원이 지금 범칙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뭐 2만 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족이 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가서 뭐 좀 먹고 하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네. 하나이글스의 대전 홈 경기가 6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KT 위즈와의 경기도 어제 이겨서 좀 즐겁게 했는데 지난달 18일 날 NC 다이노스전을 시작으로 해서 롯데 3연전 어제 경기에서 지금 대전의 홈 6경기 매진 신기록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 매진 경기가 지난 2012년대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때도 대전구장이 5경기, 그때는 이제 1,600석짜리였는데 5경기, 여기에다가 청주구장이 3경기까지 포함해서 8경기 매진 연속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대전 홈 경기 6경기 매진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좌석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의미가 더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야신 김성근 감독이 영입된 뒤에 또 FA 시장에서 배영수, 권혁, 송은범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됐고요. 또 시즌 초부터 이 성적도 상위권에 올라가다 보니까 팬들의 지금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홈 경기 승률이 83%에 달하다 보니까 특히 이 홈구장 매진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현재 하나는 4위인데, 근데 네. 한 게임을 덜 치른 상황에서 1위하고 1승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지금 4위지만은 사실 작년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선 뭐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네. 기대와 응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 KT를 15대 8로 이겼는데 한 평론가가 이제 하나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 하반기에도 맞아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대전의 한 사학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해서 이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찰이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 수사가 이 전국의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또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현재 이 학원 산하 학교 6곳에 대한 이 압수수색을 지난달에 벌여서 회계장부와 교직원 인사서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최근에는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고 일부 관계자들은 이미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부분도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통근버스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정상 운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예산이 98억 정도 불과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7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했는데 주관하고 있는 행자부에서는 노선을 좀 합리적으로 재편하면은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걸 딱딱 끊어야지 다 내려오실 올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세종청사 간의 통근버스가 33개 노선에서 요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하루 평균 한 75대가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 수가 1,900명 하루에. 근데 세종시 36개 기관의 종사자가 13,000명이다 보니까는 14%가 지금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종권, 그러니까 대전, 청주, 충남, 공주에서 이 출퇴근 버스도 만만치 않네요. 51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11개 노선에 51대가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전시 의원 가운데 한 분이 뭐 K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선거 보존금 1,800만 원을 미반납한 사례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도덕성 논란이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대덕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창립이 됐는데 여기에 교수들 한 3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덕대 그동안에도 시끄러웠는데 또 시끄럽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미국 출장 계획을 접고 항소심 재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서대전역 이용객이 얼마나 줄었나 작년과 비교해 봤더니만은요 62%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합니다. 와, 많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이 19일 날 한국을 잠깐 들리는데 이화여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 이 뇌병변 1급 장애 어린이가 있네요. 보령초등학교 송명관군 엊그제 교육감님하고 같이 뛰고 싶다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학생이 똑똑한 친구가 봅니다. 6년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은 상금이 있는데 상금을 43만 원을 네팔 어린이 돕기에 선뜻 내놨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는 교육감님이 거의 무릎 꿇고 받는데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의 김근종 이사장 내정자죠.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부분이네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금 말이 많은데, 이 주민 공람 의견을 거쳤는데 219건이 접수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전시 김은석 방희붕 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명선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돼서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성남초등학교 김수빈 학생 전국 스승의 날 표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표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이끄는 손, 존경으로 맞잡은 손. 네.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 표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운율을 타고 있는 게 재미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최 아시아 컨퍼런스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특강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해서 빨리 움직여라. 창업 기업들한테 하는 얘기 같으네요. 그리고 한국경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하나은행장 김병호 은행장 인터뷰가 나왔는데, 하나은행의 금기어 1순위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직원들 보면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당장 뜯어고치는 중이라고 하네요. 끝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인터뷰가 오늘 한국일보에 올라가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총선 출마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20대 총선이죠. 그러나 쉽게 당선될 곳을 고르지는 않겠다. 네. 그렇죠. 크게 될 사람은 어렵더라도 도전하고 새로운 데 가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자, 플러스 뉴스 5월 6일 플러스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